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개 여론조사에서 전부 홍준표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역선택이란 말이 나올 수가 우리 있습니까? 경선이지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보수 중에는 누구보다도 중도 보수 확장성이 강하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이재명을 쓰러뜨릴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원희룡입니다.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저는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셔야지. 10월의 마지막 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국힘당의 대선 경선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국민은 오간되었고 서로를 물고 뜯는 독설과 막말에 대항연이 벌어졌는데요. 오로지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무자격 함량 미달의 대선 후보들끼리 맞붙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재미마저 없어지며 시청률까지 지지부진해졌는데요. 보면서도 내가 왜 이걸 봐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도 후보 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국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본경선의 마지막 TV 토론이 30일 오후 KBS 등을 통해 방송되는 동안 4명의 후보는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독설을 날리는 기상천외한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9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은 누가 잘하나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모아봤습니다. 이날도 윤석열의 문제적 발언이 나왔는데요. 또 하나의 어록이 탄생했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개, 개사과에도 등장하는 토리, 그 토리를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가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말을 한 건데요. 그런 개가 따로 있나요? 토리는 비상식량인 건가요? 참 좌우지간 연구 대상인 인간입니다. 그 홍 후보님 저 중도 확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중도 확장성이 보니까 민주당의 아주 확장성이 높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민주당 뭐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뭐 저는 한 9%라 그러면 거의 50% 가까우시고. 예. 근데 또 민주당 후보를 넣어서 다자간으로 할 때는 오히려 또 낮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꾸어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재명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이재명이하고 그게- 1대1로 붙는데 네. 거기에 무슨 그건 역선택이란 말이 나올 지금 수가 우리 있습니까? 경선이지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생각하는 사람이 후보하고 없는데. 1대1로 경선 붙이는데 거기에 역선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하여튼- 지금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자, 민주당 그만하시죠. 지지층이 네. 24%가 알겠습니다. 우리를 찍어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무슨 통계 수치 같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예. 저는 뭐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결국은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꾸어준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또 얘기 나오시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불가피하게 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근 조사에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책임론 이재명 책임 있다 53.2%, 국힘당 관련 법조인 등 책임이다 37.4%. 이재명 책임이 있겠죠? 이재명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지난번에 윤 후보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 뻔한 자, 거지. 그 다음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검찰 고발 사주 문건 의혹
네. 윤석열 후보 책임있다 47.1%,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격이다 33.3%.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런 희한한 통계만 또 뽑으셨네. 거기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얘기를 하십니까? 윤 후보님. 네? 이거 아마 저도 이거 많이 조사는 봤어요. 처음 한 거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10월 군데에서 26일, 10월 27일에 KSOI에서 처음 한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KSOI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다 그 받아보거든. 민주당하고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잘 나오는 그러면 여론조사 잘 안 나오죠. 제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KBS 팩트를 여론조사입니다. 갖고 얘기를 하십시오. 예? 무슨 아니,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물으시려고. 뭐 이상한 가지고 거 오셨네.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겁니다. 저 수준을 좀 오늘 높여서 마지막 하시죠.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합시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홍준표가 아니라 꿔준표라고 멸칭을 사용하며 본선에 가서는 전부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다라고 홍 후보의 지지율이 역선택에 의해 과장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언짢겠지만 요즘 398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윤 후보 지지율이 20대 3%, 30대 9%, 40대 8%라고 일부 여론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맞받았는데요. 이날 홍준표 후보는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한다라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최근 여론조사 수치를 인용했습니다. 홍 후보는 검찰의 소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 있다고 보는 여론이 더 크다고 나온 KSOI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윤 후보는 희한한 통계만 또 뽑았다라며 정치공작이라는 응답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도 많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웃으면서 KSOI가 민주당하고 우리 홍 후보한테 잘 나오는 여론조사가 아니냐라며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다그치자 홍 후보는 웃으면서 내가 제일 잘 나오는 건 KBS라고 응수했습니다. 홍 후보가 이건 원래 안 물으려고 했는데라고 얼버무리자 윤 후보 역시 웃으며 홍 후보가 준비한 자료를 가리킨 뒤 다 가지고 오셨는데 뭘 안 물으려 했느냐라며 수준을 좀 높여서 하시라 마지막 날인데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서로 아픈 곳을 찌르기를 반복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이러다 다 죽어라는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우리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옛날에는 역겨웠죠. 아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아니요, 지금. 해주기 싫으면 대장동 비리 TF 팀장 할 사람 또 있습니다. 아니, 여기 홍 후보님이야말로 과거에 모래시계 검사?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수사실무에서 떠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년 반밖에 안 했고. 대장동 비리 가지고 파헤칠 수 다른 사람은 대부분 그게 비리가 묻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네. 대장동 비리 TF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하고 링에서 바로 붙어야 됩니다. 대장동 비리 토론 가지고 이재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홍 후보님? 나는 그것만으로 대선 안 합니다. 아니, 1대1. 당장 1대1 몇 달 동안 1대1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요. 대장동 비리만으로 대선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대장동 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명박 대선 때는 BBK 그 하나만으로 대선 치르려고 민주당이 덤벼들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선이 됩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꼭 대장동 비리만으로 대선에 좌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원희룡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견제구를 받았습니다. 홍 후보는 내가 만약 후보가 되면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를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는데요.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임하는 원 후보의 전문성을 평가하면서도 대선 후보 선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은근히 꼬집은 거죠. 원 후보는 홍 후보가 과거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역겹지 않느냐, 역겹다고 했는데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홍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해주기 싫으면 TF 팀장할 사람은 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가 홍 후보야말로 과거 모래시계 검사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다라고 빚고자 홍 후보는 수사 실무를 떠난 지 오래됐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두 후보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 후보가 대장동 말고 이재명 후보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죠라고 질문하자 홍 후보는 말하는 투가 그런 식이니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역겹다라고 하는 거다. 다른 후보를 모르시죠라고 가르치려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후보는 그래도 오늘은 대답을 잘하신다라며 지난 토론 때 수소경제나 탄소세 등을 두고 홍 후보가 답변을 회피했던 점을 겨냥했는데요. 토론 중 두 후보가 사과를 주고받긴 했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홍 후보가 마음이 좀 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유감 표명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좀 과했던 것 같다라고 하자 원 후보는 사과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건성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론에서 원 후보가 빈 깡통 같다라고 재차 공격하자 홍 후보 역시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응수했는데요. 참 격떨어지는 인신공격에 국민을 위한 정책은 끝까지 실종됐습니다. 과연 이 누가 잘하나 개진도진 동물의 왕국 재롱잔치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곰일까요? 아니면 여우일까요? 곰보다 여우가 나을까요? 아니면 곰이 더 나을까요? 그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